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청진역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든다. 새벽 4시 나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웅크린 채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양행 열차는 오전 8시에나 온다고 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다. 입김을 불어넣어 봐도 소용없었다. 대합실 안에는 나처럼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20명쯤 있었다.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난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석탄 난로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참아야 했다.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 옆에 앉은 노인이 기침을 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다. 폐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조금 몸을 떼었다. 병이 옮을까 봐서가 아니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츠러든 것이었다. 노인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청진에서 평양까지는 먼 길이었다. 함흥을 거쳐서 가야 했다. 순조롭게 가도 이틀은 걸렸다. 요즘 같은 때는 사흘이 걸릴 수도 있었다. 전기가 자주 끊겨서 기차가 선로 위에서 멈춰서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다려야 했다. 어두운 객차 안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평양에 가야 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살기 위해서였다. 청진에서는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았다. 시장의 물건값은 계속 올랐지만 사람들 주머니는 더 빠른 속도로 비어갔다. 평양에 가면 뭔가 다를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친척이 소개해준 일거리가 있었다. 그것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대합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몇몇 여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대합실을 둘러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대기 숙박이었다. 대기 숙박?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작년 가을이었다. 함흥에 갔을 때였다. 역 앞에서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 집에서 쉬고 가라고 했다. 그때는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매음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다. 친구들한테서 대기 숙박을 이용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모두 괜찮았다고 했다. 따뜻하고 깨끗했다고 했다. 한 여자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옷차림이 단정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우리 집에서 쉬어가라고 했다. 역에서 10분 거리라고 했다. 방은 따뜻하고 이불은 깨끗하다고 했다. 시간당 3,000원이라고 했다. 4시간이면 12,000원이었다. 비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추운 대합실에서 4시간을 더 버티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여행 증명서가 없었다. 여관은 이용할 수 없었다. 여관에 가려면 신분증과 여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안전부의 숙박 검열도 받아야 했다. 번거로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청진을 떠나 평양으로 간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다녀오고 싶었다. 여자는 내 망설임을 알아챈 듯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안전하다고 했다. 나 혼자만 재울 거라고 했다. 다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합실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여자는 앞장서서 걸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거리는 어두웠다.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손전등 없이 걸었다.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다. 길이 익숙한 사람처럼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10분쯤 걸었을까? 여자가 한 집 앞에서 멈춰섰다. 단층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대합실보다는 따뜻했다. 구들장이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여자가 불을 켰다. 작은 전등 하나가 방을 희미하게 비췄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다. 작년 달력이었다. 구석에는 작은 장롱이 있었다. 여자가 이불을 펴주었다. 따뜻하게 자라고 했다. 8시쯤 깨워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나는 신발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은 따뜻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렸다. 피곤함이 밀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들기 전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대기 숙박이구나.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것이구나.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여간보다 좋았다. 여행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안전부의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청진역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가 멀어졌다. 평양으로 가는 긴 여행이 멀어졌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8시 정각에 여자가 나를 깨웠다. 잘 잤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잤다. 대합실에서 4시간을 버텼다면 한숨도 못 잤을 것이었다. 여자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 세수할 물을 떠다 주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개운했다. 돈을 지불하고 집을 나섰다. 12,000원. 아까운 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4시간의 따뜻한 잠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자는 역까지 가는 길을 다시 알려주었다. 조심해서 가라고 했다. 평양에서 좋은 일 있으라고 했다.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얼마나 버는 걸까? 하루에 몇 명이나 받는 걸까? 5명만 받아도 5만 원이 넘었다. 6명이면 7만 원쯤 되었다. 한 달이면 엄청난 돈이었다. 공장 노동자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밤새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 앞에는 여전히 여자들이 서 있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호객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역 앞은 그들에게 좋은 장사터였다. 평양행 기차는 정각에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서야 기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도 그 속에 섞여 객차에 올랐다. 자리는 없었다. 복도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잘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 있었다. 대합실에서 밤을 샜다면 지금쯤 기진맥진했을 것이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청진이 멀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다. 겨울 들판은 잿빛이었다. 나무들은 앙상했다. 하늘은 흐렸다. 멀리 산이 보였다. 눈이 쌓여 있었다. 함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여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했다. 평양행 직행은 없었다. 평성을 거쳐 가야 했다. 다음 기차는 내일 아침 7시였다. 또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함흥역 대합실도 청진역과 다르지 않았다. 추웠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모두 지쳐 보였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배가 고팠다. 가져온 옥수수빵을 꺼내 먹었다. 딱딱했다. 물 없이는 넘기기 힘들었다. 해가 지자 대합실은 더 추워졌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옷깃을 여몄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추위는 옷을 뚫고 들어왔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역 앞에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다. 그들은 대합실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집에서 쉬어가라고 했다. 따뜻하다고 했다. 깨끗하다고 했다. 한 여자가 내 앞으로 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손이 거칠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다. 그녀도 청진의 그 여자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목소리는 조금 높았지만 친절했다. 가격을 물었다. 시간당 2,500원이라고 했다. 청진보다 조금 쌌다. 함흥이 청진보다 경쟁이 심한 모양이었다. 방은 어떠냐고 물었다. 깨끗하다고 했다. 혼자 쓸 수 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나는 따라가기로 했다. 함흥역 앞은 청진보다 복잡했다. 사람이 많았다.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다. 여자는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길이 울퉁불퉁했다. 조심해서 걸어야 했다. 15분쯤 걸었을까? 여자가 한 집 앞에서 멈춰섰다. 2층 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청진의 그 집보다 작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 여자가 이불을 펴주었다. 7시에 깨워달라고 했다. 알았다고 했다. 밥은 필요하냐고 물었다. 가져온 게 있다고 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역시 따뜻했다. 구들장이 데워져 있었다. 몸이 녹았다. 피곤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청진에서 함흥까지 긴 기차 여행이었다. 내일은 평성까지 가야 했다. 평성에서 또 하루를 묵어야 했다. 그리고 모레 평양에 도착할 것이었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생각했다. 대기 숙박이 이렇게 흔한 줄 몰랐다. 청진에도 있고 함흥에도 있었다. 아마 평성에도 있을 것이었다. 모든 큰 역마다 있을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사업이 된 것 같았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묵인되는 사업. 당국도 눈 감아주는 사업. 왜 당국이 눈 감아주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실리 때문일 것이었다. 대기 숙박이 있으면 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덜 몰렸다. 혼잡이 줄었다. 질서를 유지하기 쉬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게 했다. 국가가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 그것이 요즘의 방식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함흥역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나는 안전했다. 따뜻했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다. 평양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렸다. 친척이 소개해준 곳은 작은 공장이었다.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한 달 동안 일하기로 했다. 급여는 괜찮았다. 청진에서 벌던 것보다 나았다. 숙소도 제공해 주었다. 공장 기숙사였다. 허름했지만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일을 마치고 다시 청진으로 돌아가야 했다. 주머니에는 돈이 좀 생겼다. 마음이 가벼웠다. 집에 돌아가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양역에서 함흥행 기차를 탔다. 역시나 자리는 없었다. 복도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한 달 동안 잘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 있었다. 함흥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다음 기차는 내일 오전이었다. 또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이제는 익숙했다. 나는 대합실에 앉지 않았다. 바로 역 앞으로 나갔다. 여자들이 서 있었다. 한 달 전에 봤던 그 여자도 보였다. 그녀가 나를 알아봤다. 반가워했다. 또 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같은 방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가격은 같으냐고 물었다. 단골은 조금 깎아준다고 했다. 시간당 2,000원이라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 여자가 말을 걸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대기 숙박이 점점 인기가 많아진다고 했다. 겨울이라서 더 그렇다고 했다. 대합실이 너무 춥다고 했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버는지.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하루에 5에서 6명 받는다고 했다. 바쁜 날은 7명까지 받는다고 했다. 한 달이면 상당한 돈이 된다고 했다. 이걸로 먹고 산다고 했다.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나이가 있어서 공장도 안 받아준다고 했다. 장사를 할 미천도 없다고 했다. 대기 숙박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했다.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누웠다. 여자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 대기 숙박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이었다. 국가가 먹여 살려주지 못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다. 월급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팔거나 대기 숙박을 하거나. 대기 숙박? 처음에는 수상하게 생각했던 것. 매음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사업이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 단순했다. 깨끗했다. 불법이었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청진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창밖 풍경은 한 달 전과 똑같았다. 황량했다. 잿빛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한 달 전에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다. 평양에서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청진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 앞을 지나쳤다. 여자들이 서 있었다. 호객을 하고 있었다. 청진에도 함흥에도 평성에도 모든 역 앞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추위 속에서 손님을 기다렸다. 하루에 5명, 6명을 받았다. 그렇게 살아갔다.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이 역 근처에 있었다면 나도 대기 숙박을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다.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반겼다. 잘 다녀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돈을 벌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어머니는 안도했다. 당분간은 괜찮겠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다. 평양으로 가는 여행. 청진, 함흥, 평성을 거쳐서 가는 긴 여행. 그 길 위에서 만난 대기 숙박. 따뜻한 이불. 깨끗한 방. 시간당 2,000원, 3,000원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자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함을 팔았다. 안식을 팔았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것을 샀다.
다음에 또 평양에 가게 된다면 나는 또 대기 숙박을 이용할 것이었다. 청진에서도 함흥에서도 평성에서도 대합실에서 추위에 떨지 않을 것이었다. 따뜻한 방에서 잘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대기 숙박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다. 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되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다.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 창밖으로 청진의 밤 풍경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였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대기 숙박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여행객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냥 쉬고 싶었다. 평양에서의 한 달이 길었다. 청진으로 돌아오는 여행이 길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싶었다. 대기 숙박의 따뜻함이 생각났다. 낯선 집의 따뜻한 이불이 생각났다. 시간당 2,000원, 3,000원의 안식이 생각났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사치였다.